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중요한 공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PUA로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11월 10일부터 이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요청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드라인 안에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모두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별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데드라인도 역시 다르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POA를 받으신 분들은 이전에 일을 하셨다는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 기준으로는요, 2020년 12월 27일 혹은 그 이후에 수당을 받으신 분들이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파일 뉴 클레임을 하신 게 2020년에 하신 후에 계속해서 2021년까지 받으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2020년도에 수당을 신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고 2020년 12월 27일 이전에 수당을 종료시킨 분들은 이 서류 요청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내를 받으시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즉각 서류를 바로 제출을 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 수당 산정하는 것 때문에 증빙 서류 제출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세금 보고 자료라든지 POA 관련해서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0년부터 POA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2019년 세금 보고 자료부터 필요하고요. 2021년부터 수당을 받으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 자료부터 필요해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조금 뒤에서 보충 설명해 드리는데요. 딱 2019년도만 자료 제출하라 아니면 2020년만 자료 제출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가령 2020년부터 실업수당을 받긴 했지만 2019년도에는 세금 보고 자료가 없고 2020년부터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서류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그날부터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은 증빙 서류들을 대부분 다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속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어떠한 서류만 제출하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떠한 서류이더라도 자영업을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2 인컴이 있었던 분들이 수입이 적어서 POA로 산정된 경우에는 그냥 W2 인컴 그 기록이나 혹은 페이스탑 같은 거 있으면 될 것이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비즈니스 라이센스 있으면 되겠죠. 혹은 비즈니스 리시브 or 인보이스니까 만약에 뭐 500불짜리라도 인보이스 발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락스미스나 플러머 같은 분들도 개인한테 뭐 작업해주고 캐시로 50불 뭐 이런 식으로 받은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보이스도 여러분들이 자영업으로 일하신 증빙 서류가 될 수 있고요. 텍스 리턴 할 때 스케줄 C로 많이 보고 하시잖아요. 그 서류로 제출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은행 디파짓된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영업으로 일을 해서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가능합니다. 수입 증빙 자료가 전혀 없고 은행 스테이먼에도 자영업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막 준비를 해서 비즈니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서류도 이제 관공서에 제출하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장소를 리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리스 컨츄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텍스 리턴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아닌 이상 만약에 비즈니스 플랜이라든지 리스 계약서로 제출하실 분들은요. 최소 한 개 이상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두세 개 정도 이걸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같이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W2 급여를 받는 분들이 수입이 부족해서 POA로 받는 경우에는 W2 혹은 페이스톱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19년도에는 전혀 수입 보고된 게 없었고 2020년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결정이 났다가 고용이 캔슬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전 고용주한테 그 편지를 받아요. 제가 오버페이먼트 디스퀄리피케이션 관련된 동영상들을 올 3월부터 집중적으로 올렸어요. 그 동영상들을 전부 보시면은 샘플된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원은 언제부터 일을 하기로 무슨 포지션에 시간당 얼마로 하기로 했는데 고용이 코로나로 인해서 캔슬이 됐다. 이런 편지 하나만으로도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도 받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오퍼를 받거나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그거를 같이 첨부하시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은 하나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제출하는 거는 개인별로 통보가 가고요. 각 개인별로 데드라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컷오프를 할지 몰라요. 이름별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소셜번호 뒷자리별로 할 건지 아니면 클레임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게 있으면 즉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PUA는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베네핏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드라인 안에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수당을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요청하는 거는 연방 규정에 의해서 요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EDD에 제출을 해야 되고 EDD가 그 서류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20년 12월 27일 이후부터 계속 수당 받으신 분들은요, 모두 요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요청이 안 올 수도 있지만 혹여라도 시스템상 요청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오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미 2019년도 소득 증빙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신 분들은 이 서류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POA 수급자 중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페이퍼로 설티파이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우편물로 오거나 문자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일반 우편물로도 다시 한번 발송이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UI 온라인 어카운트 자체를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설티파이 하실 때 계속 페이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페이퍼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주 수당 산정될 때 여러분들 위클리 베네핏이 그 넷인컴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출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금액하고 EDD가 갖고 있는 그 데이터하고 매칭이 안 될 경우에도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POA 자격에 대한 안내가 와요.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안내가 오면서 오버페이먼트에 대한 안내도 올 겁니다. 만약에 오버페이먼트 안내를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그냥 오버페이먼트 원금만 갚는 게 아니고요. 자칫 페널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꼭 제때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요청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니고셔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무조건 제출하지 않으면은 오버페이먼트 불이익을 받습니다. 올해 수당을 중간에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또 받지 않은 분들이죠. 대부분 12월 27일 그 날짜까지 받으신 분 그리고 혹은 그 날짜나 그 이후 받으신 분들은 모두 제출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은 각자 주어지는 그 안내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정 연방 정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업수당을 2021년 1월 31일 이후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POA를 받으셨다면 데드라인은 21일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실업수당 신청하셔서 받으셨다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90일이라고 합니다. 이 안내를 받으신 분은 아마 시스템상 본인들이 로그인해 보시면은 업로드 임플로이먼트 다큐멘이라는 그런 박스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전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영업이긴 한데 코퍼레이션으로 하시면서 W2 급여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혹여라도 세일즈 텍스 내신 거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코퍼레이션에 오너십이 본인 이름이 들어간 서류, 그런 기타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다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A를 2020년부터 받으신 분들은 2019년 텍스 리턴이 있으면 그걸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2019년에 텍스 리턴 없이 2020년부터 일을 시작하시려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2020년 텍스 리턴 업로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021년부터 POA 받으신 분들은 2020년 텍스 리턴 혹은 그 뒤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팬데믹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바로 이전까지 자영업이었음을 증빙하셔야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작년 3월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면 3월 이전에 자영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서류든지 제출을 하셔야 되고 최대한 한 개만 이렇게 제출하실 게 아니고 세금 보고 자료가 아니라면은 2개 이상 제출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안내 받으신 분들은 다큐멘트 온라인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실업수당 서티파이 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시고요. 만약에 페이퍼로 하셨던 분들은 페이퍼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은 25MB 이상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20개까지 첨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증빙 서류가 이 서류 안에는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금 보고 자료가 이거보다 훨씬 데이터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요. 맨 앞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플러스 스케줄 C까지 첨부하시면 돼요. 리스 계약서를 첨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울 만큼 페이지가 많다 그러면은 맨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보통 그 건물주 이름하고 세입자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월 렌트비가 얼마고 언제 계약인지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 페이지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각각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컨트랙이잖아요. 양방 간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만 업로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충분히 제공을 했다 그러면 EDD에서 다시 한번 컨펌을 주는 안내를 할 거예요. 연방 규정위에서 요청되는 서류가 충분히 제공이 됐다 하면은 EDD에서 최종적으로 수당 자격이 된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안내서를 보낼 거예요. 서류를 충분히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내가 와요. DE8598 PUA-D라고 그래요. 근데 어필을 할 수 있는 찬스는 줍니다. 보통 어필을 하게 되면은 20일 혹은 30일인데 아마 이 어필은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안에 다시 한번 증빙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은 또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청이 오면은 데드라인 안에 업로드를 하실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제가 3월부터도 계속 이 서류 준비하는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 구독자님들은 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서류 준비를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10월 10일부터 안내가 이제 오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인박스, 문자 혹은 로그인해서 자주 확인해 보시고요. 서류 지금부터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